최신 복사 모델인 몬테카를로 소개 및 해석 사례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플런트에서는 R17에서 몬테카를로 모델이 베타 버전으로 들어왔고요. 최근에 2019 R3에서 많이 개선된 방향으로 몬테카를로 모델을 사용하고 계시고, 최근에 몬테카를로 모델을 이용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런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열전달의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 모델별 빔 직진성 구현 가능 여부, 헤드라이트 해석 사례를 통한 DOMC 모델 비교, 몬테칼로 모델을 활용한 볼록 렌즈 해석 사례, 몬테칼로 모델 격자의 의존성 확인, 마지막으로 맺은 말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각 그 부분마다 제가 이제 키워드를 좀 심어봤는데요.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직진성에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어떤 직진성이 잘 되느냐라는 부분하고, 세 번째는 반사, 그러니까 어디를 튕겨 나가서 빔이 반사가 잘 되느냐. 네 번째는 어떤 볼록 렌즈 같은 부분을 통해서 빔이 집중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먼저 복사 열전달의 개요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열전달이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은 전도, 대류를 먼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복사 열전달 같은 경우에는 전도나 대류와 다르게 매개체 없이 진공에서 발생하는 열전달 현상입니다. 보시면은 어, 다양한 파장대가 있는데, 열복사라고 부르는 부분은 이 구간에서 0.1 마이크로미터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파장 범위 내에 있는 부분을 열복사라고 부르게 되고, 거기는 이제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복사 열전달이 최적 현상이 되기도 하고 그 표면 현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반투과성 고체에 대한 최적 현상이 해석이 가능한 모델은 플런트 상에서 DO 모델과 몬테칼로 모델, MC 모델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도 반토과성 고체에 대한 최적 현상이 포함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열전달이라고 하면 뭐 항상 키시는 모델은 아닐 겁니다. 그 이유는 복사 열전달 모델을 키시게 되면은 굉장히 큰 부하가 걸리게 되고 리소스가 사용되기 때문에 해석이 많이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필요할 때만 복사 열전달을 고려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수식인데, 뭐 이제 Q라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복사와 관련된 휘플럭스의 수식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어, 복사 쪽은 이 스테판 볼츠만 그 상수 자체가 10-8승이 붙어 있기 때문에 템퍼러처 자체가 굉장히 큰 온도, 고온이 되지 않는 한 낮은 Q 값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Q 컨브라고 되어 있는 컨벡션에 관련된 항목은 이제 대류 열전달 개수에다가 온도의 차이를 곱해서 나타내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수계산을 해보시고 두 가지 수준이 값이 뭐 동일 차수, 오도가 같게 되면은 같거나 아니면 Q 라드 쪽이 커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복사 열전달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예쁜 숫자를 뽑아서 나타내 보았는데요. 100에서 50, 민맥스가 100에서 50인 경우에는 어, Q 라드인 경우에는 한 자리의 오도를 갖게 되고, 컴보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네 자, 네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복사율 전달을 고려하실 필요가 없다. 반면에 ATMX가 1000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함수가 이제 같은 오더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복사율 전달을 고려하시지 않게 되면 굉장히 큰 오차를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복사 모델을 고려하셔야 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플루언트가 가지고 있는 복사 모델에 대한 부분이 좌측에 나열되어 있고요. 상단에 그 해석이 가능한 현상에 대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DO 모델과 MC 모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릴 예정인데,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두 가지 모델이 모든 현상을 다
해석해낼 수 있는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같은 하나의 툴에 두 가지의 플래그십 모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모델이 뭔가 차이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두 가지 모델 비교를 통해서 두 가지 차이점도 보고 특별히 몬테카를로에 대한 소개를 더 해드리기 위해서 MC 모델이 더 장점인 부분에 예를 찾아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DO와 MC 모델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DO 모델은 저희가 실제로 짜는 그 격자 메쉬 말고 솔리드 앵글이라고 해서 이러한 그 공간상의 극좌표계로 나눠지는 어, 그 솔리드 앵글을 따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라디에이티브 트랜스퍼 이퀘이션을 계산을 함으로써 복사를 계산해내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잘라지는 이 솔리드 앵글 자체를 뭐 앵귤러 디스크리티제이션이라고 하고, 요게 이제 조밀할수록 당연히 조금 더 정확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지만 그에 따라서 많은 메모리와 해석 시간이 요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MC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확률 분포 함수에 따라서 계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광자를 추적하고 그 추적된 광자에 대한 것을 확률 분포 함수에 따라서 계산을 해내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 광자를 추적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히스토리로 나타내게 되는데, 이 히스토리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해가 정확해지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메모리와 해석 시간이 요구됨에 따라서 적당한 히스토리를 선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플루언트에서 설정을 하는 창인데요. 어, 보통 이제 복사 모델이라고 하면은 그 뭐 이론적인 배경도 조금 복잡하고 많이들 활용을 안 하시는 경향이 있지만 설정하는 화면 자체는 대단히 단순합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것이 이제 디오 모델의 그 설정 창인데, 여기 보시면 앵귤러 디스크리티제이션 해가지고 뭐 세타 디비전, 파이 디비전, 세타 픽셀, 파이 픽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디비전 값들은 같은 값, 픽셀 값들은 같은 값으로 해서 지금 211 돼 있으면은 뭐 저희들끼리 얘기하기로는 뭐 2 곱하기 1을 썼네. 여기 뭐 55, 33 이렇게 돼 있으면 5 곱하기 3을 썼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픽셀보다는 디비전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디비전을 얼마나 올렸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디오 모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더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타겟 넘버 오브 히스토리스라고 되어 있어서 10의 5승이 디폴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 값을 이제 10의 5승은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굉장히 부정확한 결과물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값을 올려가시면서 정확한 해를 찾아 나가시게 되겠습니다. 몬테카를로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해드리면, 몬테카를로는 R17에서 플런트 상에서 R17에서 베타 옵션으로 들어왔고, 그때까지는 이제 병렬 연산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하시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R18이 되면서 병렬이 사용 가능해지고 정식 출시가 됐지만 약간의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R19에서 다 수정을 하면서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R19부터는 이제 복사 모델 중에 몬테카를로 모델을 이제 써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차츰 늘어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디오 모델 같은 경우는 뭐 리미테이션을 보통 많이 찾아보시지 않을 정도로 리미테이션이 거의 없는데요. 몬테카를로 모델 같은 경우는 약간의 리미테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래 보시는 것처럼 뭐 2D나 행잉 노드가 있거나 아니면 논 컨포멀 메시가 있거나 뭐 시널 등에 대해서 제한 사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을 잘 살펴보시고, 내가 하려고 하는 해석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러면 MC 모델로 접근하시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MC 모델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시는 게 직진성, 얼마나 이제 똑바로 나가냐. 디오 모델 같은 경우는 똑바로 나가는 것이 조금 제한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잘 좋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저희들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임의로 작성한 이제 지오메트리인데요. 전체가 실린더로 되어 있는 이런 그 유리
유리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리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한쪽 면에다가 이제 자국을 내서 거기에서 평행 빔을 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행 빔을 쏘게 되면 반대편 벽에 어떻게 그것이 작용하는지를 살펴본 화면입니다. 보시면 좌측 하단에 있는 것은 요것은 이제 인시던트 라디에이션을 본 값인데요. 인시던트 값이 어, 쏜 값하고 거의 유사하게, 물론 약간의 경계면에서의 확산은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MC 모델은 직진성이 잘 보장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화면이고요. 우측은 디오 모델을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은 리젠드 자체가 뭐 위아래 값이 같긴 하지만 중앙으로 모아줄 줄 수는 없다라고 이제 보이죠.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MC 모델이 들어오기 전에는 디오 모델로 대부분의 해석들을 다 해오셨는데 디오 모델이 직진성이 뭐 전혀 안 되냐라고 하는 어떤 궁금증이 있었고 뭐 그렇진 않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으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뭐 조금 트릭을 쓰면 직진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보시면은 지오메트리를 X축에다가 맞춰서 정렬을 우선 시켜 놓습니다. 그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45도, 그 다음에 그거를 또 Z축으로 45도 이렇게 회전을 시켜 놓고 어, 그 방향으로 빔을 쏘게 되면은 직진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생각하시기에 갑자기 뭐 지오메트리를 돌리고 이런 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그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솔리드 앵글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그림 보시는 것처럼 뭐 그 디비전 값이 뭐 예를 들어 홀수로 들어가게 되면 위아래 다섯 개 이렇게 세타 파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중간에 찍힐 수 있는 값, 지금 이제 다섯 개, 네 개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게 다섯 개라고 치면 이게 중간이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이 모양을 맞춰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빔도 그 방향으로 쏘게 되면 그 영역에 좀 정확하게 찍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좀 좋게 직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디비전을 굉장히 올려서 뭐10 곱하기 10을 쓴다던가 더 올린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장시간 계산을 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사례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보통은 축은 뭐 X축, Y축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디비전을 아무리 나눠봤자 이렇게 정확히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모서리에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을 보시면 내가 원하는 그 방향에 찍히진 않고 약간 틀어져서 그 인시던트가 확인이 되는 경향들을 보실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배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모델을 돌리고 지오메트리를 돌리고 그 빔 디렉션도 제가 그 방향으로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 이게 그 전에 맞추기 전에 화면이고 좌측이 우측이 맞추고 났더니 중앙으로 모이더라 라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고서 이제 기뻐하고 있는 동안에 레전드를 보니까 모이긴 모였는데 아주 그 값의 차이가 굉장히 미미해서 리젠드의 맥스와 민 값이 이제 동일한 결과물을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디비전을 더 늘리다던가 뭐 이런 활동들을 해볼 수도 있지만 이제 뭐 시간상 조금 더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라데이션 값을 그냥 100배 증가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100배를 증가를 해 보니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민맥스가 차이가 나면서 모양은 그대로 가운데로 잘 모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게 디오 모델도 노력을 하면 직진성을 일부 보장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아주 단순한 형상에 대해서만 가능한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이 복잡한 형상에 대해서 이것을 동일하게 한다고 하시면 좀 좋은 결과를 나타내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직진성이 중요한 해석에 대해서는 디오 모델보다는 아무래도 몬테칼로 모델이 더 우수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헤드라이트 해석 사례를 통해서 DOMC 모델을 비교해 봤습니다. 헤드라이트라고 해서 진짜 뭐 리얼한 헤드라이트는 아니고요. 이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열전달 교육을 들으시면 예제에 포함되어 있는 헤드라이트 모양입니다. 요 가운데에 필라멘트가 들어가 있고 요 필라멘트에서 일정 플럭스 와트가
나가게 되어 있고요. 이 벌브 앞쪽에는 검은 코팅막이 되어 있어서 앞쪽으로 그 빔이 바로 나가지 못하고 뒤쪽 리플렉터를 때리고 정면 렌즈 쪽으로 나가는 현상을 구현해 보려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에 했던 그 앞선 예제와는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앞선 예제에서는 그 이라데이션 값을 방향을 지정해서 그 직선으로 빔이 나갈 수 있도록 지정을 하였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플럭스를 지정했기 때문에 사방으로 분산되어서 빔이 나가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네,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인시던트 값을 보게 되는데요. 좌측이 DO 7 곱하기 5, MC 그 히스토리가 10의 7승입니다. 보시면은 MC가 월등히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하지만 뭐 DO도 뭐 상당히 가운데로 모아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7 곱하기 5, 뭐 10의 7승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걸 이제 해석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이 값 자체가 굉장히 이제 가혹한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긴 시간을 기다리고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는 이런 값들입니다. 되도록이면 낮은 값을 사용해서 리소스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좋은 결과를 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디비전과 픽셀을 뭐 3 곱하기 2, 5 곱하기 3, 7 곱하기 5 이렇게 DO 같은 경우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MC는 히스토리를 10에 5승, 6승, 7승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결과물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디비전이 작을수록 좀 원형 자체가 조금 찌그러진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요거는 결국엔 솔리드 앵글이 부족해서 그 나타나는 현상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동그란 그 종이를 가지고 반을 2번 접어서 꼭지점을 물감으로 찍는다라고 하고 그걸 다시 펴서 보면은 어떤 원형에 가까운 값이 나올 겁니다. 그것은 더 많이 종이를 접을수록 더 근사한 원형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은 아주 정확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MC 같은 경우는 히스토리가 적으면 이런 뭔가 그 튀는 모습 이렇게 그 방울방울이 생기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히스토리가 부족하면 확률분포적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샘플의 개수 문제 때문에 생기는 모습인데요. 어, 계산을 하시다가 요런 MC 모델로 하시다가 요런 모습들이 보이신다 그러면 히스토리를 늘리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자료이기도 하지만 팁을 하나 드리자면 계산을 이렇게 낮은 디비전부터 높은 디비전으로 바꿔가면서 계산을 한 거고요. MC 모델도 마찬가지로 작은 히스토리부터 좀 더 많은 히스토리를 늘려가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냥 제가 처음부터 10의 7승을 놓고선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5승, 6승, 7승으로 이렇게 계산 중간중간에 바꿔가면서 하시게 되면 시간을 많이 절약하실 수 있다라고 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온도 값입니다. 온도 값도 인시던트 값하고 이제 도미넌트하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디비전과 히스토리를 늘려가면서 결과를 보실 수 있는데 거의 유사하게 앞서 보신 화면하고 유사하게 그런 결과물들의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벡터를 나타낸 화면입니다. 벡터는 요 헤드램프 자체가 갇힌 공간 안에서의 자연 대류를 나타내기 때문에 해석적으로는 난이도가 조금 높은 해석이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정성적으로는 큰 차이를 느끼기 좀 어렵다라는 것이 제 결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런 상황에서 디오 모델을 이용하셨어도 결과물에서 굉장히 뭐 MC와 차이가 많이 나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큰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비전의 값하고 히스토리를 바꿔가면서 나타낸 모습인데요. 이거 뭐 이렇게 잘 보면 디오는 거의 뭐 흠잡을 데가 없어 보이고 MC 같은 경우에는 그 5승 쪽, 10의 5승 쪽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요 그 와류 부분이 약간 아래로 더 처져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난다. 그 정도를 좀 저는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만
나타내서 보여드리게 되면은 조금은 이제 뭐 정성적인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어서 제가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어, 헤드램프에 선을 하나를 만들어서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게 DO 7 곱하기 5를 나타낸 그 그림이고요. 어, 주황색 네모가 MC 10의 히스토리 10의 7승을 나타낸 모습인데 보시면 전체적인 6만 그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피크치 포지션 0 쪽에 가까운 피크치를 제대로 뽑아낼 수 있는 것은 그 MC 모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DO 모델만 가지고 디비전을 바꿔가면서 그래프를 그린 모습인데요. DO 모델 같은 경우는 그 디비전을 늘릴수록 조금 더 정교해지는 것은 사실이나 뭐3 곱하기 2가 전혀 못 쓸 정도 수준이다 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뭐 기본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강해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MC 모델의 경우에는 히스토리가 증가함에 따라서 10의 5승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값 자체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의 5승을 쓰신다 그러면 굉장히 큰 결과물의 차이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 피크치의 위치는 아주 정확하게 예측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승, 7승은 굉장히 근사하게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6승까지 가더라도 요 노란색, 그 주황색 네모 보시면 위아래로 값들이 조금 분포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어쩔 수 없이 그 샘플링이 되는 개수에 따른 문제점으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선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직진성이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반사는 얼마나 잘할 거냐. 반사 역시도 MC 모델이 월등히 잘하는 모습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MC 모델을 활용한 볼록 렌즈 해석 사례입니다. 그래서 볼록 렌즈, 그러니까 빛을 모아주는 것 또한 잘 될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음, 어렸을 때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그 볼록 렌즈 돋보기를 가지고 빛을 모아가지고 검은 색종이를 뭐 태우는 놀이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빛 모으기. 도메인은 다음과 같이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유리로 된 실린더 안에 가운데 그 볼록 렌즈를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수평 빔을 한쪽에서 방향에 따라서 조사를 해주고요. 반대편 글라스에 찍히는 모습을 관찰하도록 했습니다. 결과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방향을 정해주고 어, 그 MC 모델을 사용했을 때 아주 우수한 결과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저희가 색종이를 태운다고 했을 때 굉장히 잘 타는 조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아까는 디오 모델하고 비교를 했지만 디오 모델을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디오 모델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성능을 내지 못해서 이제 MC 모델로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선 결과물하고 이제 지금 하나의 결과물 더 보여드리는데 요거의 차이는 뭐냐면 앞선 결과물은 이제 수평 빔을 쏴준 겁니다. 방향을 뭐 정면으로 빔을 쏘겠다라고 하는 것을 준 거고 이라데이션을 준 거고 지금은 여러분들 벽에다가 플럭스 주시는 그 내용을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몇 와트를 이렇게 주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이 에너지 자체가 분산되어서 나가게 되어 있으면서 분산되어서 나가는 것 또한 잘 모아줄 수 있느냐 결과물 보시면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잘 모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반점들이 많이 보이시죠? 반점들이 많이 보이는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히스토리의 개수가 좀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더 근사한 그림으로 제가 나타낼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 정도 수준에서 가능성만 보는 걸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몬테카를로 모델 같은 경우에 결국엔 히스토리 늘리는 대로 점점 좋아진다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격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좀 어, 들죠.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몬테카를로 모델 같은 경우는 방향 특성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아주 강한 이점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 보셨고요. 그 다음에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꽤 높은 수준의 히스토리의 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히스토리를 썼을 때 격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시간이 적기 때문에 더 유리하지 않느냐, 그럼 어느 정도 적은 격자가 괜찮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드리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예제와 마찬가지로 유리로 된 유리벽으로 된 실린더를 구성을 했고요. 한쪽에 자국을 내서 수평 빔을 조사를 했습니다. 격자는 다음과 같이 이제 세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레졸루션이 8배씩 증가하면서 세 가지 케이스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타겟 넘버 오브 히스토리가 5승, 6승, 7승 이렇게 10배씩 증가하면서 3개를 준비해서 총 9개의 케이스를 진행을 해 보았는데요. 보시면 이제 반대편에 찍힌 인시던트를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는 히스토리의 숫자보다는 메시의 숫자가 굉장히 정확도에 어, 영향을 많이 주는 걸로 지금 그림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아까는 이제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을 위에서 아래로 그어가지고 봤지만 이것은 빔이 나가는 방향으로 선을 그어서 축 방향으로 선을 그어서 결과물을 보았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첫 번째 격자, 제일 성긴 격자의 히스토리가 증가될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본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격자가 이제 성길 경우에는 히스토리가 늘어나도, 더 이상 보정이 안 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격자는 이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격자에서는 히스토리가 늘어나면, 이제 그 검은색이 제일 히스토리가 작은 애고, 그다음에 빨간색, 초록색인데 히스토리가 늘어날수록 점점 더 좋은 결과물을 보인다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일 격자가 많은 세 번째 격자의 히스토리를 증가할수록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보인다.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히스토리를 고정하고 격자가 다른 것을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요거는 이제 조금 애매하게도 두 번째 격자, 중간 격자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느낌이긴 한데요. 예,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두 번째 히스토리,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6승인 경우에는 두 개의 결과가 아주 유사하게 잘 매칭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히스토리가 높으면 격자 2번, 3번 같은 경우는 아주 훌륭하다라는 결과물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 그 케이스들을 나타냈고요.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에는 히스토리를 아무리 높여도 격자가 일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만 히스토리를 높이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제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O와 MC의 해석 사례를 통해서 두 모델을 좀 비교하고 MC 모델의 장점에 대해서 집중하여서 살펴봤습니다. MC 모델은 빔의 직진성과 반사 및 집중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특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DO 모델에 비해서 MC 모델의 계산 비용이 최소 2배 이상 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놨는데 실제로 해보시면 2배보다는 더 많은 그 계산 비용의 증가가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면서 MC 모델로 발표를 하겠다라고 정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거 발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시간이 많이 길어진 경향이 있었는데 그때 중간에 이제 잠깐 팁을 드린 내용처럼 MC 모델을 처음부터 가장 높은 히스토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히스토리, 기본 히스토리 10의 5승부터 6승, 7승 이렇게 늘려가면서 히스토리를 늘리시게 되면은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수렴에 도달할 수 있는 그 결과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체험적으로. 물론 시간을 뭐 체크해가지고 얼마나 더 빨라진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디오 모델에 대한 것과 이제 MC 모델에 대한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 디오 모델이 MC 모델에 비해서 분명히 이제 피크치를 예측하는 측면이나 피크치의 위치 뭐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계산 비용의 증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런 피크치랑 피크치의 값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여전히 디오 모델이 유효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